조선의 밀리터리 카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근식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총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하나오션 HD 현대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 막바지 협상을 통해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관계자들에게 전망을 물어봤더니 50대 50이라고 하더군요. 초기 독일이 유리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우리가 많이 따라잡은 듯합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50대 50입니다. 50대 50은 대답 안 하는 거 똑같은 거지. 사실 제가 독일에 한 5년 반 동안 현역으로 있을 때 감독관 임무도 하고 잠수함 인수하러 갔었어요. 예. 근데 독일은 워낙 18개국에 한 180여 척의 디젤 잠수함을 파는 나라예요. 그 잠수함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 국가. 정말 자타가 공연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잠수함 보유국. 그 2차 대전까지 1,500여 척을 잠수함 만들어냈으니까 이건 넘사벽이 넘사벽. 1,500이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0년 전에 독일에 이제 첫 잠수함 209 장보고함 인수하러 갔어요. 예.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선생님으로 모셨지, 선생님으로. 선생님 모시고 했는데 2011년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20년 후에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수출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최종 두 나라가 이제 붙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때도 막 프랑스, 러시아 이런 다 했는데 그 두 나라가 했는데 우리가 그때는 독일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잠수함을 수출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조선소 알아서 해 그래. 너 기술력 최고잖아.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좀 껄끄럽게 하면 나한테 얘기해. 이게 이제 독일의 스탠스예요. 독일 정부의 스탠스. 그 상황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도 독일에 한 2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파견 나가 있었어요. 그때 하루 전날까지 인도네시아 하루 전날까지 독일의 그 TKMS 옛날에 하데베 조선소 하데베 조선소의 세일즈 매니저가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질 리가 없다. 그때 그 다음날 뒤집어졌어요. 한국이 이겼다고. 그러니까 뭐 온통 킬이라는 도시가 그 잠수함 만드는 도시인데 23만 정도 되거든 인구가. 그건 다 깜짝 놀랐다고. 멘붕. 야 어디 우리가 잠수함 수출을 가르쳐준 나라에서 졌단 말이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 EU에서도 조사를 했어. 조사. 왜 졌는지,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시비 많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이겼던 거는 첫째로 이제 뭐 우리 대통령도 가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출 금융 지원. 우리가 부자 나라에서 좀 가난한 나라로 수출할 때는 돈을 빌려줘요. 수출 금융 지원.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이거 사. 일단 그때 돈 빌려주는데 우리 계속 수출하면 또 이익이 되니까 일단 빌려주고 차관 비슷하게 빌려주는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독일은 안 했어요. 우리는 했어요. 독일은 뭐 기술력으로 해결해. 그런데 그거하고 가격이 좀 우리가 쌌어요. 잠수함도 수출을 겨냥으로 했는데 그때 DSM이 1400 모델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잠수함 부품 이런 거 만들지 않았어요. 예. 사다가 조립 생산했지 거의. 그래서 뭐 스웨덴,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 사다가 조립해가지고 팔았다고. 근데 가격이 좀 우리가 쌌고 그 다음에 수출 금융지원 이 두 가지 강점해가지고 이겼다고. 원래 근데 무기를 수출할 때는 이거 세 가지가 가격, 성능, 납기. 그죠? 납기도 우리가 좀 빠르다고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독일에서 깜짝 놀랐지. 야 이건 장난이 아니네. 이거 앞으로 잠재 경쟁자네. 그래 그때부터 막 몸을 움츠리면서 이제 우리한테 기술을 안 주려고 막 하고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800톤짜리를 또 우리가 사왔어요. 독일에. 그리고 조립 생산했는데 아무튼 1,200톤짜리 209 잠수함 9척, 1,800톤짜리 214 잠수함 9척을 독일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우리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하나오션, 그다음에 이제 현대 중공업 이 두 가지 교호로 이제 생산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역설계하고 막 노하우를 습득했죠. 그래서 그때 이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산한창호 3,000톤 걸 만들어. 독일은 여태까지 3,000톤 걸 만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 수출한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실적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강점이죠. 가격 우리가 유리할 거야 아마. 독일보다 인건비가 일단 싸니까.
성능은 지금 독일에서 배운 걸 그대로 우리 카피 또는 플러스 알파 했으니까 우리가 더 나을 탐지 성능, 그다음에 무장 성능도 우리는 SLBM까지 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가 원하면 SLBM 다 실어줄게 했으니까. 그다음에 잠대함, 잠대지 미사일 이런 건 우리가 공격 능력도 앞선단 말이죠. 그다음에 납기는 우리가 또 앞설 수 있죠. 옛날에 독일은 그동안 잠수함을 여러 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생산 라인이 힘들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노르웨이하고 공동으로 커먼 디자인 해가지고 지금 나선 거고 2,500톤짜리 이제 하겠다 했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뭐 납기도 한 3년 늦을 것 같아요. 우리는 32년부터 첫 번째 배, 34년도까지 세 번째 게 한다고 했으니까 캐나다는 지금 해안선이 제일 길어요. 세계 1등. 국토도 두 번째 높다고. 그렇기 때문에 절실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야, 너네 말로만 하지 말고 국방비 늘려. 왜 우리한테 이 빌부터 사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막 하려고 하는데 빨리 생산을 해둘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1990년도 중반쯤 해가지고 영국에서 중고 잠수함을 4척 사다 했는데 그 배보다 배꼽이 컸어. 너무 수리도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그걸 고철 처리하고 새 잠수함을 해야 되겠다 하면 납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납기, 가격, 성능 뭐 우리가 다 우수한데 캐나다는 12척을 산다 했으니까 60조 원이라고 해요. 60조에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2척 해도 뭐 한 척당 1.5조 하면은 18조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30년 이상 이제 MR로 하잖아. MR로. 보석품 지불하고 수리하고 성능 개량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조라는 거는 유사일으로 가장 큰 득치가 있다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폴란드에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수출하면서 막 그해 173억 불을 수출했어요. 근데 2021년도경에 우리가 국가 전략산업 12개 중에서 가전제품이 7인가 했는데 그때 171억 불 했다고. 그걸 넘겨버렸어 우리가 방산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 그 뒤로 뭐 국가 전략 산업으로 하자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때가 20조였거든. 20조. 173억 불이면 20조인데 지금 60조잖아요. 그러니까 3배잖아. 캐나다 국민들이 야 이렇게 많이 사오는데 그냥 사와? 산업 경제적으로 키워달라 해. 그러면서 제안 요구서 리퀘스트 퍼 프로포즈 RFP라고 있어요. 그걸 낼 때 잠수함 성능은 20%. 나머지는 산업 경제적으로 누가 우리를 도와주느냐. 독일이냐 한국이냐. 너 잘하는데 할 거야. 그래서 막 굉장히 지금 콧대에 세웠다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동도 끄떡 안 했는데, 야, 조선소가 알아서 했는데 요즘 막 독일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배터리 공장 해준다, 뭐 AI 해준다, 조선업 해준다, MR로 봐준다, 그러니까 북극해 개발하는데 같이 하는 막 하고 있다. 먼저 앞치고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EU하고 나토에서 난리야. 왜 한국에 또 빡기면 안 된다. EU에서 세이프 자금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이게 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EU 국가는 하지만 나토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지네끼리 대동관계를 하는 거. 이런 상태가 되니까 뭐 앞서간 거지. 그래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1월 말에 캐나다에 한번 갔다 왔어요. 아, 다녀오셨습니까?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민심 탐방을 갔다 왔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독일이 앞서갔는데 그 뒤에 나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잘못 지게 생겼다. 뭐 이런 내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 비서실장이 아주 온통 지금 막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대하고 하나하고 컨소시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 저같이는 얘기하지 59대 41로 독일이 좀 앞섰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한 51대 49 우리가 앞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독일이 막 협력하려다가 뭐 폭스바겐도 뒤로 넘어지고 뭐 이제 안 한다고 하고 뭐 이랬는데 어떤 유튜브에 가니까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지금 우리가 그 카와이까지 실적함을 가지고 간 적이 있냐? 지금 가고 있어요. 도산 한창함이. 도산 한창함이. 지금 캐나다, 하와이에서 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연합훈련도 하고 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원래 잠수함이나 무기를 살 때는 실적함이 제일 중요해요. 실증, 프로분 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독일은 지금 잠수함이 없어. 페이퍼 서브마린 지금 공동 설계만 하고 있지. 보여준다. 그래 갔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은 그야말로 진인사 대천명이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캐나다에 맡기는데 캐나다에 누구를 선정할지 모르죠. 그 시기에 맞춰가 어떤 사람은 BTS 공연도 거기서 좀 하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다음에 뭐 총력전 하자. 그다음에 대통령 그 캐나다 들어간 시기에 맞춰서 방문도 하고 그러면은 캐나다
탐복할 거 아니냐.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여론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같은 동가홍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면은 조금 더 좋으면 좋죠. 가격이나 성능 이런 거 비슷하면은 일단 국민들이 선호하면 좋은 거고, 캐나다 잠수함 장비들 많이 왔다 갔어요. 막 정치인들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장영실함 그걸 보고, 장영실함 3,600톤짜리인데 도산항창고 지금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걸 보고 뒤로 자빠진 정도로 야 디젤 잠수함 이렇게 성능이 좋단 말이야 했는데, 이것이 뭐 정치인들은 EU하고 뭐 저 나토에서 압박하니까 그쪽에 손들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얘기 2023년도에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 수출할 때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 성능하고 기술 이전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좋은데 독일 걸 선정하려고 했어요. 호주에서 군에서 이거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좋다 하는데 왜 군 거를 정치인들 하냐 그래 바뀌어줬어요. 그래 지금 캐나다의 내부 여론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BTS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 국민들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성능이 나쁜 것도 아닌데 많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캐나다만 잠수함 석권하면은 우리가 이기면은 진짜 베스트셀러가를 2번째 누르는 거 아니야. 한국말로 3판 2승이잖아. 그럼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야 되면은 그 뒤는 뭐 남미 잠수함 시장, 지금 뭐 사우디 잠수함 시장 이런 석권할 수 있다. 중동 이런 데도. 그러니 그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한국의 해양 방산이 날로 이제 확장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낸다면 진짜 어떤 앞으로 해양 방산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해양 방산은 날로 확장 일로에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이란 미국 전쟁에서도 미국이 이란 함정을 대부분 격침시켰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호르무즈 해협 장악하는데 지금 미국의 함정이 다 포진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작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이란이 이렇게 맹주다툼하고 있는데 이란이 그렇게 함정이 격침되는 걸 보고 사우디를 키우고 있어요. 잠수함도 키우고 있고 이런 저 수상함도 키우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지스 구축함도 만들어내니까, 이지스 구축함도 미국, 우리, 일본이 3파전이잖아요. 기술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축함, 그다음에 독도함, 이런 거 대형 함정도 하고 잠수함도 최고 수준을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호시탐탐 남중국해와 대만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인접국가가 긴장하고 있어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베트남까지.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함정 막 살려고 해요. 잠수함 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잠수함이 이제 캐나다에서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 잠수함은 진짜 한국 거네. 그러면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출하려고 계속되는 것이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수상함까지. 예.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미국이 조선업이 낙후돼가지고 우리한테 막 손 벌리고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잠수함 수리도 제대로 못해. 기술력이 낙후되고 인력들이 이제 그만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한국이 도와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도 도와주고 있어. 캐나다도 이겨. 그러면 우리 해양 방산은 날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준비된 나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캐나다에서 만약에 지면은 좀 우리 한풀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국 잠수함 좋다고 하던데 사실이 아니네. 사실은 잠수함 성능은 우리가 앞던데 산업 경제에서 지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거 아니거든. 일단 진 거니까 잠수함에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도 산업장관도, 우리 산업부 장관도 갔다 오고, 좀 내일 모레 또 누구도 간다 하고 계속 이제 정치권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 6월 말에 이제 발표하는데 계속 가야 돼요. 이런 유튜브도 많이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고, 번역해서 캐나다 사람들 좀 읽었으면 좋겠고, 영어로 번역하고, 그렇게 하고, BTS도 그냥 농담이 아니고, 뭐 일정 되면 갈 수 있으면 좋죠. BTS가 워낙 바쁘더라고.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아무튼 그거는 우리 국가 총력전을 다하면은 이길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이 잠수함 능력은 됐는데 나머지 정치적인 요소가 이걸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교수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파이팅 한번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문건식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